할아버지, 여긴 양로원이 아닙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늙은 인턴이 쫓겨나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에 들어선 한 남자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오만한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가운데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늙은 인턴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짜릿한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태준. 그는 30년 전 작은 차고에서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창업해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1년 전 그는 평생을 바친 회사와 명예를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요. 회사가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라는 초심을 잃고 비인간적인 실적 경쟁과 사내 정치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던 거죠. 내가 세운 회사가 저렇게 영혼 없는 괴물이 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결국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김인수라는 이름의 최고령 인턴으로 회사에 잠입하기로 말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현 대표이사에게 계획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 내가 한 달간 최고령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 보려 하네. 회사의 가장 낮은 곳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는 척도 개입도 하지 말게. 이건 자네와 나 둘만의 비밀이야. 그렇게 백발의 창업주는 컴퓨터 전원 켜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어수룩한 늙은 인턴이 되어 자신이 세운 회사의 심장부, 신사업 개발팀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최진혁 팀장은 신사업 개발팀을 이끄는 회사의 스타였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실력 있는 인재였죠. 하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서리빨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팀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부품에 불과했고 특히 김인수라는 늙은 인턴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인수 씨, 복사 50부 해오랬더니 51부를 해오셨네요. 회사 종이가 낭비되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숫자도 제대로 못 세시는 겁니까? 사소한 꼬투리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팀원이 모인 주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을 즐기곤 했죠. 한 번은 김인수가 밤새 고민하여 정리한 아이디어 노트를 제출했는데요. 최신 기술 동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용자의 근원적인 불편함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그 노트를 건성으로 넘겨보더니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인수 씨, 이건 아이디어라고 낸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낙서입니까?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팔이는 일기장에나 쓰세요. 그는 김인수의 노트를 보란듯이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젊은 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공포였으니까요. 강태준 회장은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죠. 대신 젊은 팀원들의 눈동자에 스치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최 팀장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유일하게 박 대리만이 조용히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김인수님, 아까 회의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 않다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일세, 박 대리. 라고 답했죠.
이 짧은 순간의 대화가 훗날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독단적인 지시와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프로젝트는 자초되류기에 처하고 말았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팀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리던 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죠. 최진혁 팀장은 예상대로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대리, 자네가 기획을 잘못했잖아. 박주임, 디자인이 이게 뭐야? 다들 월급만 받아가면 끝이야? 이게 당신들 프로 의식이야?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그 눈이 마침내 회의실 구석의 김인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 팀에 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의 그 느려 터진 일 처리,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때문에 우리 팀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할아버지, 여긴 양로원이 아니라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최 팀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인수 인턴의 책상 위 서류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죠. 팀장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불꽃처럼 튀었지만 노인 인턴의 표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류를 줍는 대신 먼지 묻은 바지를 툭툭 털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최 팀장, 자네는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네. 노인은 아직하지만 강철 같은 한마디에 최진혁 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광대까지 끌어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다 실성까지 했나?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상처 가득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죠.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고 30명에 가까운 팀원들의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를 받은 상대를 향해 인터넷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험으로 지시했습니다. 나이스, 지금 바로 신사업개발팀 회의실로 올라오게. 5분 뒤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둘러볼 것도 없이 곧장 늙은 인턴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그는 바로 이성진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대표이사의 낮고 극도로 정중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최진혁 팀장의 입에서 허욱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의 얼굴은 하얀 재처럼 변해갔죠. 강태준 회장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완전히 넋이 나간 최진혁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팀장, 자네가 놓친 건 경험이라는 가치뿐만이 아니야. 사람에 대한 존중도 잊었더군. 강태준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이 직접 썼던 그 아이디어 노트를 집어들었죠. 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은 명확해. 자네는 기술의 화려함에 취해 이 기술을 사용할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 그리고 팀원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눌렀지. 내가 30년 전 이 회사를 세웠던 전 마음, 그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라는 철학을 자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걸세.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 자네는 해고야. 우리 넥스트 이노베이션에는 자네처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리더는 필요 없네. 강태준 회장은 충격에 빠진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는 이 아이디어 노트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유일하게 질문을 던졌던 저기 박 대리로 임명하지. 그날
최진혁 팀장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강태준 회장은 다시 한번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기업 문화 혁신을 시작했죠. 수직적인 보고 체계는 수평적으로 바뀌었고 실적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동료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회사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서류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강태준 회장이었다면 오만한 최진혁 팀장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